I understood that I could be fired by a president for any reason or for no reason at all. And although the law required no reason at all to fire an FBI director, the administration then chose to defame me that the workforce had lost confidence in its leader. Those were lies, plain and simple. And I am so sorry that the FBI workforce had to hear them. 네, 미국을 뜨겁게 달군 이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 화면을 잠시 보셨습니다. 자신을 이유 없이 해임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 폭탄 발언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자, 어제는 저희가 러시아 스캔들을 날짜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된 인물들,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헌명 위원님, 네. 자,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요. 네. 가장 중심되는 블라디미르 푸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2015년 12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그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오른쪽에 있는 마이클 플린,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제 플린의 해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발단이 됐지만, 네. 당시에 이제 예비역 중장으로 트럼프 캠프에서 트럼프를 도왔나 봐요. 네. 근데 10년 전에 러시아 국영방송의 행사장에서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사진이 포착이 됩니다. 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그 러시아 해커 집단이 그 민주당 힐러리 이메일에 그 이메일 해킹을 한 혐의가 나오면서 이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터져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당시 FBI가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플린과 그 트럼프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러시아와 또 접촉을 한 그런 혐의를 계속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촉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자,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는 이 복잡한 그림 속에서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미국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클 플린, 2015년도에 처음 만난 이후에 둘이 묘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미 대선에서 러시아 해커 집단이 이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위키리크스에 던져주면서 막판에 지지율이 바뀌는, 네. 유동을 치는 그런 도움을 줬다. 그런 의혹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쿠슈너와 세르게이 고르코프, 러시아의 국영은행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또 묘한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가 있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텐데, 자, 이 관계가 어떤 법적으로 또는 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어디가 제일 심각한 부분입니까? 전통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그러니까 미국 소련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네. 미국의 적국이죠, 러시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굳이 우리하고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면 김정은 그러니까 종북 집단 이른바 김정은이가 네. 우리나라 대선에 그 종북 세력의 후보를 뭐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 해킹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뭐 반대파를 유리하게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힐러리 캠프에 당시 이제 버니 샌더스라고 힐러리하고 싸우고 있던 네. 그 버니 샌더스를 어떻게 눌러야 된다. 내부적으로만 볼 수 있는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를 해킹을 한 것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록 도왔다. 네. 그러니까 적국이 어떤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한 거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 거죠. 그러네요. 지금 방금 비유를 해주시니까 빨리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북한과 연계가 돼서 네, 해킹이 일어나고 그렇죠. 누군가가 당선되게 북한이 도왔다. 이러면 국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네. 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내려고 애쓰냐 하면은 그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전에 한번 철거해봤던 말은 건물 전체가 도청 장치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하. 뭐 엄청난 도청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할 정도로 네. 서로 간에 뭐 미국과 소련, 과거 소련이나 지금 러시아는 견제 관계 엄청나죠.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바랬던 게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 네. 합병하고 이러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 엄청나게 세졌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갖다가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하. 힐러리는 아니다 이거죠. 힐러리는 러시아에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마치 보답이라 하듯이 마치 트럼프가 지금은 약간
입장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또 푸틴도 또 그런 말도 했어요. 트럼프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네. 요새는 좀 이제 이 러시아 스캔들을 갖다가 염두에 둬서 그런지 조금 다른데 네. 그 정도로 두 나라보다도 푸틴과 트럼프 사이가 조금 우리가 과거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관계가 좀 달라서 네. 이번에 의심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있었던 이 코미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된 내용은요. 바로 이 마이클 플린과 관련된 이 러시아 스캔들을 이 코미가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수사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수사를 멈추도록 압박을 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 부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I hope you can see your way clear to letting this go, to letting Flynn go. He is a good guy. I hope you can let this go. Now, those are his exact words. Is that correct? Correct. And the reason I keep saying his words is I took it as a direction. Right. I mean, this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me alone saying, I hope this. I took it as this is what he wants me to do. 자, 바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플린은 좋은 사람이다. 이쯤에서 조사에서 손 떼주길 바란다. 이 손 떼주길 영어로는 let it go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대답이 플린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동의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하는 듯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란다, 떼주길 바란다 이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해석의 여지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친구 사이 같으면 바란다는 게 정말 바라는 거에 불과할 수 있죠. 네. 뭐 들어주건 안 들어주건 관계없으면. 근데 지금 코미 국장이 2013년에 취임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그래서 10년간이 임기죠. 네. 2023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도 봤다시피 대통령이 해임은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기의 어떤 임명권자가 바란다고 할 때 어느 사람이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윗사람이니까요. 바로 자기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리고 미국 FBI 국장이라면 아주 좀 진짜 큰 자리 아닙니까? 여기를 갖다가 맡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바란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손 떼주길 바란다. 그냥 냅두길 바란다. 바란다에서 호프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냥 친구끼리는 바란다가 되지만 윗사람이기 때문에 바란다는 강압적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호프를 이제 뭐 일종의 지시로 네.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얘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호프라는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진실 공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코미 전 국장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건은 사실 누구 하나가 이게 만약에 결론이 날 경우에 누구 하나는 모든 정치 생명이 끝나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저께 이 미국의 외신들과 뉴스를 보면 와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정치 드라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안에서도 지금 우리 정치 드라마에 쓸 소재들이 다 고갈되고 있다. 너무 현실 정치가 드라마틱하게 벌어지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저 코미 보면은 키가 2m래요. 네. 그 아우라라 그럴까요? 그 포스가 저 화면만 봐도 굉장히 압도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있고 그리고 얼굴 인상 보면 굉장히 사람이 뭐랄까 정직해 보인다는 제 좀 약간 주관적인 느낌이긴 저는 한데 좀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 차가워 보이고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목소리가 단호하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그 미국의 뉴욕타임즈 이제 외신들이 전하는 것들을 보면 이 코미가 그러니까 1월 달에 트럼프 당선 직후에서부터의 만남, 트럼프 5번과의 접촉을 하는데 너무너무 소설처럼 세세하게 아주 네. 디테일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고 집무실에 의자는 몇 개였고 옆엔 누가 앉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진실 공방이 벌어지겠지만 지금의 그 미국의 언론이나 외신들에서 그 심증을 가는 것은 이 코미의 증언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네. 그리고 그 코미의 어떤 경력
지금 그 이른바 돌직구 관료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어서 2004년에도 한번 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도청법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정의로운 행동을 해서 유명해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과를 비교해보면 이 코미가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코미의 말에 좀 많은 신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이 코미의 메모를 미국의 언론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메모를 그대로 시나리오로 써도 네. 될 정도로 가장 정확하게 맞습니다. 상세한 묘사다 이렇게 네. 표현했죠. 제가 오늘 이 방송 주제 이건지는 모르고 네. CNN을 계속 시청을 했거든요. 그 네네. 청문회를 어제 우리 나라에서 밤 11시부터 그랬죠. 이렇게 방송이 시작되더라고요. 거기서 대부분 코미를 표현하기를 미국 네. 사람은 터프하다고. 네. 터프라는 게 뭐 힘이 세고 완력이 지금 책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성격 자체가 네. 어떤 압력에 네. 굴하지 않는 듯한 그런 걸 표현하는데 터프라고 많이 쓰거든요. 긍정적으로 예, 좀 좋은 쪽으로. 네. 그다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사람 중에 진실 공방에서 지금 한쪽이 잘못되면 진짜 큰 상처를 입는 거 아니에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렇죠. 경우는 더 크겠죠. 코미 국장은 이미 이제 전 X니까 이제 그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코미 국장으로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상대로 지금 이런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있죠. 네. 그렇지 않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 전날 이미 메모 두 페이지인가 사전 세 페이지에 제출했죠. 다른 걸 제출했죠. 근데 그거 제출할 때 이게 어제 청문회를 보니까 거의 이제 그 상원의원 15명인가요? 그 질문하던데 그분들이 그 전날 그걸 다 읽고 질문하는데 네. 예, 코미 국장이 그걸 작성하면서 자기의 그 이때까지 왜 메모 공유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지 않고 작성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그걸 갖다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진술했을 것인가? 그걸 볼 때는 네. 지금 우리 그 회원님 말씀대로 코미 국장은 자기가 작성한 메모에 기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종의 주류 쪽의 의견인데요. 네. 비주류 쪽의 의견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다면 공화당 쪽의 입장이죠. 예, 예. 네. 공화당은 아니라 트럼프 쪽의 트럼프 입장을 쪽에. 좀,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도 쓰고 했는데 네. 이 코미라는 그 FBI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과 이 협상을 시도했다가 어설프게 돼가지고 이런 네. 탄핵 위기 국면까지 초래됐다면 이것이야말로 좀 굉장히 협상의 아마추어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긴 하지만 과연 진실이 무엇이고 이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미국 언론이 코미의 어떤 그 발언의 진실성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지만 사실 우리 대선에서 확인됐듯이 미국 언론의 90%는 사실 반 트럼프 쪽에 섰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트럼프는 그것 때문에 언론을 계속 비난을 했었고요. 네. 예, 그런 그 입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고 또 코미의 메모가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진실해 보이기는 하지만 코미도 신이 아닌 이상 대통령과 대화했던 내용을 본인이 기억에 의존해서 네.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간 뒤에 메모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 사이에 그것이 뭐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약간의 뭐 단어의 착오라든지 기억에 약간 기억의 불안전성 때문에 네. 메모 자체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을 100% 완벽하게 반영했겠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국의 정보기관 요원들은 메모가 몸에 습관이 돼 있다 이런 설도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 코미 전 FBI 국장의 경우는 평소에 메모를 잘 하지 않는 인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트럼프와의 만남은 꼼꼼하게 메모를 남겼던 이유 과연 뭐라고 본인은 얘기했을까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was alone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the President-elect, soon to be President. The subject matter, I was talking about matters that touch on the FBI's core responsibility and that relate to the President-elect personally, and then the nature of the person. I was honestly concerned that he might lie about the nature of our meeting, and so I thought it really important to document. Do you believe there were any tapes or recordings of your conversations with the President? It never occurred to me till the President's tweet. I'm not being facetious. I hope there are, and I'll consent to the release of 원래 메모를 잘 하지 않는 코미 전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나고 나서는 이 사람과의 대화는 메모를 해야 되겠다. 왜? 트럼프는 거짓말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미국 정보기관 쪽 옛날 몇 년 전에 만나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FBI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모든 직원들한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얼마나 도덕적인 그런 그 정보기관의 어떤 그 책임감이나 사명감 굉장히 직원의 어떤 모럴이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와 콤이라는 관계에서 사실 강자는 트럼프고 약자는 콤이잖아요. 보통 진술이 엇갈릴 때는 저는 약자 의견에 더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쪽인데요. 일단 미국의 사법 이번에 이제 이런 나중에 뭐 탄핵이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미국의 언론들은 사실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막 대놓고 얘기하는 지경입니다. 트럼프가 너무 그동안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뭐 최근에는 파리에서 195개국이 협정한 파리 기후 변화 협정까지 탈퇴하겠다 이래가지고 완전 세계가 뒤집혀서 그렇지 않아도 국제 정세 자체가 혼란스러운데 트럼프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안에서의 그런 너무 좌충우돌적 성향 때문에 그리고 이 트럼프 스스로 지금 굉장히 고립돼 있다 이런 여론이 높다 보니까 그런 정황들에 의해서 코미의 메모에 좀 더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높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FBI라는 조직은 미국에서 어떤 미국의 사정기관이 정권과 상관없이 어떤 임기를 10년을 보장해주는 굉장히 아주 민주주의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동안 100년 역사에서 이번에 코미 국장까지 합쳐가지고 중간에 저렇게 해임되는 경우는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어떤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보루를 흔들어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어떤 대선 개입 스캔들에서 지금은 트럼프가 아예 미국의 어떤 수사기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통치행위에 굉장한 모럴의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민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지만 지금 지지율이 30%로 떨어지고 탄핵도 보니까 오늘 60% 정도가 지지한다. 이럴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녹음 테이프라는 게 좀 새롭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죠. 트럼프가 녹음 테이프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근데 지금 발언의 맥락을 보면 코미가 녹음한 게 아니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녹음을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만약에 대화 내용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본인한테 유리하다면 그걸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본인한테 좀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절대로 공개를 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백악관 안에 있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가지고 그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는데 이 녹음 테이프야말로 이제 결정적인 물증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맥락에서 보면 이 녹음 테이프가 공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녹음 테이프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저번에 코미 해임하고 이런 공방이 오갈 때 그때 트럼프가 코미는 녹음 테이프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벌써 녹음 테이프의 존재를 그때 이야기했었죠. 그 얘기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트럼프의 측근들,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녹음 테이프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과거의 사업가 시절에도 주로 주요 계약을 할 때는 트럼프가 항상 녹음을 해오는 습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녹음을 했을 것이다. 라고 측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어제 이제 코미가 증언하기 전에는 사실 누구 말이 맞을까. 그러니까 좀 반신반의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어제 청문회를 보고서는 이거는 코미 의견이 굉장히 저는 신빙성이 높다. 그래서 어제 코미 전 국장이 녹음 테이프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녹음 테이프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맨 처음에 코미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좀 약간 협박성으로 녹음 테이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코미 국장이 내 메모 말고 녹음 테이프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인 트위터로 SNS로 사사건건 개인의 의견을 밝혀왔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청문회 끝난 이후에도 SNS에 어떠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자리에서요 기자가 돌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네요. 화면 보시죠. Mr. President, any reaction to Comey's testimony? Any reaction at all?
Do you think he told the truth to the Senate? Thank you very much. On behalf of everyone here, I'd like to thank you for all your time and involvement in infrastructure. 자, 질문에 그냥 답을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냈어요. 이건 대답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기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그렇죠. 자기 변명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 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허 차장님 말씀대로 지금 주류 언론의 어떤 공격을 받고 있고 그다음 네. 적어도 보수 언론을 저는 계속 방송을 듣고 있거든. 미국 네. 방송을 듣고 있지만 보수 언론에서는 역시 아직도 뭐 이게 진보 측의 어떤 보수 죽이기의 일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저는 재판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코미 전 국장이 신뢰를 주는 인상이더라고요. 얼굴 자체가. 그리고 말투 자체가 아주 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왜냐하면 FBI 요원이 되려면 엄청난 교육을 받거든요. 강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온 건지 몰라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면 할수록 네. 만일 그게 거짓말이 돼버리면 나중에 그렇죠. 그게 비교해가지고 뭐 테이프가 있든지 거짓말이 되면 더 궁지에 몰리니까 네. 미국에서는 잘못을 한 건 잘못이지만 거기를 갖다 사과를 하지 않고 거짓말로 덮을 때 더 큰 비난이 가해지고 닉슨도 그렇게 해서 사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 과연 궁지에 몰린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사법방해죄 미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사법방해죄로 탄핵의 절차가 진행될지 안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현직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는 동안 반면에요. 전직 대통령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미담이 언론에 살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미담이었습니까? 예, 8년 동안 네. 똑같은 턱시도를 입었고 똑같은 턱시도를 입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턱시도가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하여간 저기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입는 옷 같습니다. 예, 똑같은 턱시도를 입었고 같은 신발을 신었다. 예, 하지만 아무도 이제 그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부인인 미셀 오바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원래 이 패셔니스타, 그러니까 옷을 굉장히 잘 입는 대통령으로 언론에 많이 비춰졌었는데 그 패션의 비밀이 8년 동안 단벌 신사였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굉장히 의외인데요. 본인의 몸에 핏이 잘 맞는 옷 한 벌로 이렇게 8년. 역시 패션의 완성은 옷이 아니라 얼굴과 몸매인가요? 아니,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네. 그 테이크아웃 커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통하시는 모습에 막 국민들이 정말 굉장히 감동까지 느끼는 그랬었죠. 것은 이전 정권이 워낙 국민들을 소통 안 하고 그냥 오만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사 효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게 저런 오바마 대통령의 사소한 것까지도 뉴스가 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어떤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민주주의의 암과 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면서도 아이고 뭐 트럼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위로가 위안을 삼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참 걱정도 되는데 또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의 힘, 미국은 참 역시 대단한 나라다. 저런 식의 어떤 그 강한 관료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대통령에게 노할 수 있는 저런 힘이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드 관련해가지고 불안한 요인들이 많은데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좀 네. 신중하게 정상회담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